아 이거는 되도록 빨리 고쳐야 된다. 안 그랬다가는 이거는 고쳐지지가 않는다. 정리하는 형태의 공부만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원서 읽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미 원서 읽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핵심만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마음을 다잡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부모님은 설득이 되셨다. 그런데 아이는 설득이 잘 안 된 것 같다.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는 경우에 아이한테 이것만 보여주시면은 효과가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서 읽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원서 읽기는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특히나 학생들은 점수에 관심이 많아요.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은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난 잘하고 싶다. 진짜 이렇게 잘하는 애들처럼 되고 싶다. 하면은 그 잘하는 아이들이 해서 효과를 봤던 방법을 쓰면 돼요. 그게 원서 읽기예요. 이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영어 학습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도 존재하는 건데 가장 확률이 높고 최상위권의 공통점이 뭐냐? 그걸 보고 따라하면 되잖아요. 물론 10,000명 중에 1명은 그렇지 않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영어책 못 읽으면은 이거 수능하고 내신 1등급 못 나와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신이나 수능이 시험하는 게 뭐냐? 얼마나 글을 읽고 정보를 잘 습득하냐를 그거를 시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어책을 못 읽어요. 그럼 시험을 어떻게 잘 봐요? 그 시험 자체가 영어책 얼마나 잘 읽는지를 테스트하는 건데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잘하는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어놨거든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원서는 거의 안 읽고 문제집 풀어요. 여기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영어 실력을 좀 다지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건 영어 실력이 있는 아이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문제집 조금 풀고 해도 맨날 성적 잘 나오고 점수 잘 나오고. 근데 다 알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90%는 이미 다 만들어진 건데 10% 고명만 올려놓는 건데 그 고명만 보고 고명만 먹으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거의 때가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요. 실력은 요령을 압도합니다. 요령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령은 실력이 차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할 때 쓰는 건데 이 친구들은 시작을 안 했는데 초반, 중반 단계를 다 건너뛰고 마무리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를 다닙니다. 학생들이. 네. 학교 선생님들이 역량이 뛰어나세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부교재라고 해서 네. 그 수능 콘텐츠 이런 거 내신 이런 것도 수업을 계속 하잖아요. 네. 설명을 못 들어서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상위권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은 이미 최고급의 설명을 들었어요. 차이는 그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게 다른 거거든요. 혼자 여태까지 뭘 했냐? 그거의 대표적인 게 원서 읽기예요. 근데 왜 문제집은 안 되냐? 문제집은 읽는 양이 적어요. 문제집을 한 권 다 읽어도 사실은 그 글 읽는 양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네. 가끔 가다가 보면은 그 문제집만 풀어서 잘하는 애들이 있던데요? 그게 예외적인 거라니까요. 왜 원서 읽기가 더 확률이 높은 방법이냐? 문제집 푸는 것보다, 리딩서 푸는 것보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서 읽기는 몰입이랑 지속 가능성에서 이점이 크다. 왜 그러냐면은 호흡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서라는 거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랑 끝에 있는 거랑 그 중간에 인물들이나 주제 같은 게 계속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게 되면은 그러면은 쭉 갈 수가 있어요. 흐름에 따라서. 요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수능형 문제집 이런 거를 보자고요. 그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지문이 일단 짧은데 한 문제가 나오고 다음번 문제가 나올 때 내용이랑 주제랑 인물들이 다 바뀌어요. 그러면은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유추하기가 힘들고 몰입이 될 만하면은 다음 걸로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몰입이 깨지고 몰입이 될 만하면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 다음 거 또 넘어가고 또 깨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읽기 하는 애들이 오랫동안 집중을 해서 이점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책은 못 읽겠어요. 집중이 안 돼요. 어떤 책인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2등급이나 1등급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보면 안타까워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되도록 빨리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2달 있다가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집중력을 키워야 된다. 그 글에 대한 집중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긴 글을 읽어야지. 안 그랬다가는 이거는 고쳐지지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수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교 가서도 문제예요. 뭐 정리를 자꾸 원하는 거죠. 정리를 네, 원해요. 정리를 원해서 정리된 것만 읽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사실은 나중에 가서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문제도 사실은 스스로 파악을 안 하면은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학습서라는 거를 통해서 공부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냐면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 정도까지는 곧잘 맞추게 되는 거예요. 비전형적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 파악을 현장에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그 거북한 텍스트 이런 것들이 대응이 잘 안 된다. 학습서로 하면은. 근데 원서 읽기는 그런 거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읽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해줘서 더 이점이 있다. 그래서 학습적인 방법을 하려면 자기가 스케줄을 갖고 몇 개월 한 2, 3개월은 그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공부해야지 뭐 이 정도를 한 2, 3개월을 해보고 그거를 3년, 4년 뭐 이런 식으로 장기간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도 좋아요. 그러면은 결과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2, 3개월 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누가 옆에 학원 선생님이 스케줄 짜가지고 안 하면 막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해보고 해볼 수 있다면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안 돼요. 인간의 습성상 이건 힘들어요. 그런데 책 읽기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책을 한번 시작하면은 한 3분의 1 읽다 보면은 쭉 읽는 책들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읽기를 더 말씀드리는 이유도 있어요. 백 원장님이랑 저희 둘이 최근에 그 어떤 학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해드렸던 말씀을 해드릴게요. 많은 수의 경우에 영어에 있어서도 빠지는 함정이 이거다. 지식 공부만 공부라고 생각하고 훈련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망한다. 원서 읽기가 입시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수능 내신이 같이 1등급 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냐? 읽기 근육이 다르다니까요. 읽기 근육은 많이 읽어야지 길러져요. 제가 이제 비유해드리는 게 뭐냐면은 강연 가서 우리 키보드 자판 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그 자판 다 안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 문자 같은 거 칠 때도 안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키보드 자판이나 핸드폰 요거 글자가 어느 버튼에 뭐가 써 있고 어느 위치에 뭐가 있고 이거를 A4 용지 주고 한번 다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 위치마다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려보세요 하면은 대답 못해요. 못 그려요. 그 왜 그러냐? 지식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런 지식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지식이죠. Declarative knowledge 있잖아요. 네, 선언적 지식. 네, 선언적 지식. 선언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A4 용지에 그릴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타이핑이 빠른가요? 이거 그릴 수 있냐 없냐 여부가 이 사람이 타이핑 치는 속도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나요? 아니에요. 진짜 안 보고 빠르게 치는 거는 안 보고 빠르게 치는 걸 많이 해본 사람이 잘 치거든요. 이거를 그 절차적 지식이라고 해요. 그 procedural knowledge라고 하죠. 네. 요거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지식은 전부 다 이 선언적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적 지식의 존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왜냐? 표현을 못하니까. 근데 읽기 능력은 이런 절차적 지식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원서 읽기가. 이게 다른 거라고요. 타자를 빠르게 안 보고 치고 싶다 하면은 안 보고 치는 걸 많이 하면 된다고요. 그 A4 용지에 그 타자 키보드 위치 그거 그리고 있는다고 이거 잘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수업 같은 거나 학습서는 다 이걸 중심으로 돼 있어요. 네. 요 키보드 위치에 뭐가 있다. 이 키보드 위치에 뭐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박하사탕을 먹고 싶다. 이걸 빨리 치고 싶으면은 비읍 자리에다가 요 손가락을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은 아에다가 놓고 박 이렇게 치라고 알려주는 게 일반적인 수업 구도라고요. 이게 박하사탕이란 단어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 빨리 치고 싶으면 요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쳐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실제로
문제 나오는 건 다 비전형적인 게 판가름을 한댔잖아요. 실제로 이걸 잘 해결하는 애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많이 썼던 친구들이 잘해요. 그걸 하는 게 원서 읽기라고요. 뭐 일반적인 이 학습 같은 거는 의미가 있긴 한데 이거는 입문 단계에서 도움이 된다. 우리 키보드 처음 배웠을 때는 그 자판 같은 거 좀 외우고 뭐 이러잖아요. 어디에 뭐 있다. 그 정도 할 때 도움되는 거지 그 이후에는 다 뭘로 가야 되냐? 실제로 쳐보는 걸로 돼야 된다. 영어도 마찬가지다. 뭐 초반부에 뭐 우리 수능에 맞춰서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이론 같은 거 듣는 거는 효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계속 하고 있는다고 이게 영어가 느냐만이 아니에요. 많이 자기가 읽어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평생 자판 그리고 있는 거예요. A4 용지에다가. 그런다고 빨리 칠 수 없어요. 영어를 글을 빨리 잘 읽는 게 뭐 우리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에서 물어보는 요구하는 능력이잖아요. 이거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많이 읽으려면 뭐가 좋아요? 원서 읽기가 좋다고요. 호흡이 길고 유추가 가능한 형태의 텍스트니까 이걸 하라고요. 왜 대치동에서도 내신 1등급 나오고 이런 애들이 왜 다 책을 많이 읽었냐? 이거 잘하니까 이걸로 훈련했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요. 국어를 뭘 공부하지? 내가 한국인이야. 나는 문맹이 아니야. 글자를 읽을 줄 알아. 그래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 대체로 알겠어. 문학 작품 그 주제 외우고 에? 복선이 뭔지 이런 거 정리해야 되나? 네. 뭐 문학작품- 고전 문학은 외계어니까 그 정도 정리하면 되나? 문학 작품 엄청 많은데. 예. 문법 정리하고 이러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막상 해보면은 안 먹혀요. 특히 비문학 같은 게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말하는 방법을 뭐 써요. 뭐 교과서를 정리하면 된다. 그거 정리하면은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중하위권이었던 사람이 최상위권이 된다. 이거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 강의를 여러 개 들어봐도 진짜 일타 강사 이런 사람 다 들어보고 용하다는 그 강사나 진짜 과외 전문 선생님 과목당 200만 원 이렇게 붙여도 국어 점수가 별로 안 오를 거예요. 초반에 좀 오를 수 있는데 일정한 뭐 3-4달만 지나도 그 다음부터는 느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아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집을 왜 파냐? 책을 읽어라. 정리하는 형태의 공부만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한 중상위권만 돼도 정리는 할 만큼 했어요. 수업 들으면은 앞부분 한 1분만 들으면은 뒤에 거 다 예상이 돼요. 이 친구들 중상위권만 해도. 근데 왜 못 푸냐? 글을 읽는 능력이 안 돼서 그래요. 이 글 읽는 근육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지식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를 지식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게 산으로 간다.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문법, 단어 그리고 뭐 독해집 해설 보고 푸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제 성장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 읽기를 통해서 공부하면은 경쟁에서는 이길 확률이 또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괜찮아요. 모두 다 올바른 공부로 방법을 하면은 올바른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공부하면은 비교 유의를 시간만 노력만 하면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기회다.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서 읽기를 해야 되는 이유 10분 안에 끊으려고 했는데 뭐 약간 차이가 있어도 양해를 바랍니다. 울분을 터뜨리느라 혈압이 약간 오르고. 예. 근데 이제 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되는 방법을 왜 안 하냐? 되는 방법을 해라. 왜 되는 방법을 눈앞에 놓고서 왜 안 되는 것만 자꾸 시도하냐? 그러면 안 된다. 남 원장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읽을 수 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